올해는 2013년 나로호 발사 이후 8년 만에 우리 땅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발사체가 날아오릅니다. 또 민간 위성 개발 시대를 열 차세대 중형 위성과 전천후 지상 관측이 가능한 아리랑 6호도 발사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우주센터에서 나라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세 번의 실패와 연기 끝에 이루어진 발사 성공입니다. 러시아에서 제작한 1단 로켓이 사용되긴 했지만 우리 땅에서 발사체를 완성하고 쏘아올린 첫 사례입니다. 그 후 조용하던 우주센터가 올해 10월 8년 만에 다시 분주해집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시험 발사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2월 발사 예정이었지만 핵심인 1단 로켓의 조립이 지연되면서 8개월 늦춰졌습니다. 그 한국형 발사체 1단 같은 경우는 엔진이 4개가 들어가고 그 엔진에 공급하기 위한 추진제를 공급하기 위한 각종 1000여 개에 가까운 배관들이 연결이 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좁은 공간 내에서 배치가 되고 조립이 되다 보니까는 이보다 7개월 앞선 올 3월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이 우주로 향합니다. 무게는 천리안 같은 대형 위성의 절반이지만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해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국내 위성 개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 2호기는 항우연이 담당하지만 3호기에서 5호기는 민간 주도로 개발됩니다. 이어 연말에는 전천후 지구 관측 위성 아리랑 6호가 발사됩니다. 6호의 카메라 해상도는 5호의 2배인 50cm급. 500km 상공에서 지상 물체들을 최소 50cm 간격까지 구분해내는 성능으로 미중일, 유럽, 러시아 등 우주 강국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올해 예정된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위성 강국에 이어 자체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세계 10위권 국가로도 발돋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나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납포된 우리 국적 선박의 조기 억류 해제를 이란 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이승윤입니다. 네, 청해부대 최영함이 언제쯤 인근에 도착했습니까? 네, 정부 관계자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한국 국적 운반선 한국 케미오 납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한 청해부대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은 어제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우리 국적 선박 한국 케미호가 이란에 납포됐다는 상황을 접수한 직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급파됐습니다.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 해군사령부를 비롯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해당 선박에는 선장과 1, 2, 3등 항해사, 기관장 등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했습니다. 최영함은 특수전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 검색대와 해상 작전 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으며 과거 아덴만 여명 작전과 한진 텐즈노 선원 구출 작전 등을 성공리에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4,500톤급 최첨단 한국형 구축함으로 함정과 잠수함 격침은 물론 전투기 요격도 가능합니다. 외교부도 선원 안전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납포된 우리 국적 선박의 조기 억류 해제를 이란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선박 억류 상황과 함께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주재 대사관과 함께 선박 억류 상황을 파악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 한국 케미호가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에 따라 이란 해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현지 매체는 이란 당국이 현지 시각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을 환경 오염 등의 혐의로 납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케미호의 선사인 DM 쉬핑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제시한 납포 사유에 반박했습니다.
한국케미오의 선장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며 석 달 전에 정밀 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배에서 기름이 샜을 가능성도 작고 나포 해역은 공해로 선사 소속배가 수시로 오가는 곳이란 겁니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이 미국에 대이란 제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란과의 교역과 금융거래를 중단한 것에 대한 불만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과 이란의 교역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한국 내 은행에서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 계좌도 동결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윤입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이 이른값을 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영하 3.5도, 칼바람이 가세하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로 아침보다 낮이 더 추웠습니다. 북극에 갇혀있던 강력한 한기가 중위도까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한기가 집중적으로 남하하며 기온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영하 14도, 금요일에는 영하 17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하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특히 7일부터는 강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의 낮 기온도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겠고 8일 아침은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2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10도가량 더 낮아져 매우 춥겠습니다. 북극 한파와 함께 폭설도 동반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해상의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며 영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방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이어 내일 오전부터는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 섬 지역에 폭설이 집중되겠는데 최고 50cm가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한파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에는 동파 사고와 양식장 어류 폐사 등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고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와 비행기 결항과 미끄럼 사고 등 교통 불편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2018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심한 이번 한파가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조금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사람들이 서 있고 차들은 멈춰서 있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서울 강남대로입니다. 폭설에 한파까지 겹쳐 미끄러워진 언덕길에 차들이 갇혔습니다. 4~5명이 힘을 모아 차를 밀어보지만 미끄러져 옆으로 갈 뿐입니다. 망연자실,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서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아예 내려서 걸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느니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이었습니다. 이 여파로 일대 교통이 마비돼 많은 시민이 서너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대치동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눈길 사이로 얼어붙은 도로가 보이고 헛바퀴 도는 차들로 뒤엉켜 교통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손님이 가득한 경기도의 한 식당. 밤 9시가 되자 식당 주인이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에게 술자리를 맞춰달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를 빠져나가는데 유독 2명만 계속 술잔을 기울입니다. 보다 못한 주인이 다시 한번 말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삿대질. 그러더니 한 명은 찌개 냄비를 들어올리고 나머지 한 명은 맥주병을 집어듭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직원들과 다른 손님이 말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맥주병을 휘두르고 식당 주인을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횟집 주인을 수차례 밀치며 1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린 남성들은 경찰이 오고 나서야 난동을 멈췄습니다. 한 달 전 일어난 사건인데 식당 주인은 지금 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손님들과 싸웠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들의 발길마저 줄었고 밤 9시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트라우마를 겪는 겁니다. 결국 심신이 너무 지쳐 가게를 내놨습니다. 손님 일행이 자신들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함께 입건된 식당 주인.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일부 몰지각한 손님 때문에 그 결과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